안녕하십니까, 이준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현중입니다. 예, 9월 11일 금요경마, 자 9월 둘째 주 경마일을 한번 살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준동이 일을 냈습니다. 이 예상가 전문가 생활을 뭐 한 100년, 그리고 이 배팅을 100년이라는 경마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배당을 맞출 수 있을지, 굉장히 저 또한 또 그만큼의 배당을 맞출 수 있을지 굉장히 알 수는 없지만은, 지난주 일요일은 이준동에게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고 굉장히 운이 좋은 결과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준동과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들, 문자로 어마어마하게 감사하다는 멘트와 아쉽지만은 못 샀다라는 멘트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적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많은 전문가들도 저한테 전화와서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만큼 이 2600배라는 배당은 로또보다도 더 힘든 배당이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끝까지 믿고 와주신 팬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항상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만세를 한번 부르고 싶지만 우리 이 옆에 계신 진박사 위원님이 지난주 크게 잘한 경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만세는 보류로 하고. 불러요 혼자. 아닙니다. 참아. 예, 보류하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삼복승이 6,000배가 넘는 것 같았는데 저희 둘이 삼복승을 맞췄습니다. 뭐 말을 여러 마리 불러가지고 맞춘 게 아니고, 저는 그 당시에 29조 배휴준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13번 액톤 가야를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훈련 상태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1번 게이트 한성열 기수가 제피로스의 기승을 했죠. 맞죠? 네. 그리고 13번에 액톤 가야를 한성열 기수가 기승을 했단 말인데 조제로 기수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한성열 기수가 조금 아쉬워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1번하고 13번을 주력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준동 의원은 5번을 놓고 1번, 2번, 3번을 또 추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이준동 의원의 승부경주든 진현중의 승부경주든 두 개를 같이 들으면 6,000배를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딱 세 마리 불렀거든, 그 경주에. 이준동 의원하고 저하고 라인이 다릅니다. 라인이 달라요. 나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또 이준동 의원이 친하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마방도 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경마인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준동 의원 참 잘했어요, 지난주에. 토요일에 조금 아쉬웠나요? 토요일에 완전 그냥 죽 섰습니다. 죽 섰어.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토요일 날 죽 서고 이제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자, 일요 경마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복구를 해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요 경마 뭐 메인 승부처 서울과 부산 하이라이트 모조리 싹 다 때려드리면서 이 대승을 거두는 하루였는데, 일단 2600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겐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이 많은 적중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짤막하게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제주 경매에 참여를 하고 부산을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현직 기수죠. 기수가 이제 전직 기수들 가운데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수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준동 의원을 물어보더라고요. 상당히 친분이 있고 또 애착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준동 의원에게 물어봐서 제가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상은 저한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작 저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서운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잘해보자고요. 이번 주에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네, 제가 9월달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준동은 토요 하루 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일요일 이래서 완전히 상황을 내는, 아작을 내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드렸어요. 뭐 부산에서는 부산 경마장 본장에서 아줌마께서 2만 원을 뭐 적중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 또한 적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당히 믿기지 않는 하루였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믿기지 않는 얼떨떨한 이 감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배당은. 저 또한 운이 좋아서 맞춘 거고, 뭐 제가 잘해서 맞춘 것은 아닙니다만, 자, 앞으로 또 그런 배당을 잡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자, 경주 풀이에 앞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인데 저 팬이에요. 일요일 경마가 끝이 나고 이제 월요일날 이 회사로 케이크를 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뭐 손편지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 글을 적어서 보내왔는데, 제가 그것을 들고 이 방송에서 이제 꺼내놓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상할까봐 일단 그 케이크는 먹었어요. 근데 하지만 일요 방송에서는 제가 그 똑같은 케이크를 들고 여기에 꺼내놓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9월 11일 자, 한발 앞서 뛰는 진박사 위원님이 이번 주는 더욱 더 바쁘게 움직였었어요. 월요일에는 제주 경마장이 아니고 제주 경매에 참여를 하고, 바로 제주도에서 이 화요일날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새벽 취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내일은 또 서울 취재를 또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더욱더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신 우리 진박사 위원님이 전반부 2경주와 후반부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고, 저 이준동은 3경주와 9경주 그리고 제주 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해당 경주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1일 금요경마 부산 1경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잠재 능력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말, 그리고 앞으로의 이 발전 기대치, 지금 당장의 발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경주 좋은 모습,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출전하는데 많은 인기를 모으지만 이변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도 합니다. 자, 이번 1경주부터 우리 진박사 위원님의 추천마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12번 그라운드 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전을 실전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보여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오야마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오야마 기수가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인터뷰할 때 제가 일본 말로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 그렇게 나이가 많습니까? 오야마 기수? 예. 내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많죠.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오야마 기수가. 아니, 기수 오야마 기수 68년생입니다. 68년생. 나이가 많죠. 많은데 지난주에 또 입상을 많이 했어요. 이 오야마 기수가 나이는 많지만 관록으로 이 경주를 임하는데, 이 12번 그라운드 퀸이 이번 경주는 배당을 내면 바로 이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마로 그라운드 퀸 한두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인기만 한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스마트 젠틀맨입니다. 자, 데뷔전부터 인기 1위를 모으고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경주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동이 이 바로 1경주부터 메인 승부처를 지정하면서 이 3번, 7번을 때려드렸던 경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실 텐데 1200m에서 지구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말입니다. 걸음은 확 죽었던 흐름이 아니에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3번 광속거탑이 올라오면서 이 2번 스마트 젠틀맨을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1000m 단거리 내려왔고 여기에 김영근 기수 안장이라면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자, 저는 인기 마필 이 스마트 젠틀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부산에 유일하게 프리 기수가 한 명 있었어요. 국내 기수 가운데 프리 기수가 한 명 있었는데 오경환 기수였는데 13조와 계약을 했습니다. 13조와 계약을 했고 조희원 기수가 7조 그리고 이성재 기수가 33조로 둥지를 틀었는데 오경환 기수가 이제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좀 사실 방송에서 그렇지만 텃세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오경환 기수의 그 친화력으로 이제 상당히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경환 기수를 주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8번 금포 판타지 저는 이번 경주에 한번 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포 판타지는 13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래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타주느냐가 관건인 말이기 때문에 이 현장 체크가 필요한 경주고 아무래도 이번 스마트 젠틀맨과 5번 라운 블루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겁니다. 자, 최저 배당을 형성하지만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게 5번 라운 블루의 새벽 훈련이 썩 마음에는 들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스마트 젠틀맨, 12번 그라운드 퀸 이 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중계 1경주입니다. 800m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이준동이 메인 승부처로 지정한 1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를 살펴보면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몇 도가 있어요. 뭐 2번 가리왕산이라든지 이 6번 남수문, 7번 우수비책, 8번 장타력, 뭐 10번 마의 질주. 자, 인기마들이 상당히 많은 편성인데 일단 이준동은 이번 경주 이 충마가 일단 나와 있어요. 뭐 제주 경마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하지만 제주 이번 1경주는 현장에서도 이 정도의 탄력감 그리고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승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제주 1경주 이준동은 메인 승부처 옥석을 가려서 압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9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금요 편성에서는 적중하기에는 조금 쉬워 보이는 편성인데 일단 우리 진방사위원이 한 발 빠르게 이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2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적중하기 쉬워 보이십니까? 예, 저는 좀 쉽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요. 1번 끝판 부스터 데뷔전입니다. 그리고 2번 행운의 열쇠 역시 한 번의 경주 경험이 있지만 상당히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말이고 3번 부임에는 유일하게 입상 경험이 있고 4번 백만돌이는 발주만 잘 받으면 되고 6번 성우정상은 지금 문중원 기수의 기승으로 이 말이 6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왜 6주 만에 출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7번 누리대장은 어떻고 9마리지만 적중하기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내용을 알면 그래요. 내용을 알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경주. 그런데 1번 끝판 부스터가 데뷔전이지만 기대를 갖게 합니다. 1200m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고 2번 행운의 열쇠 역시 박재희 기수 기승으로 부담 중량 2점이 있습니다. 오늘 출마 투표장에서 박재희 기수를 많이 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인 기수 가운데는 그나마 박재희 기수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재희 기수와 더불어 진겸 기수 역시
그리고 이영호 기수, 이 세 기수가 모두 신인 기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번 경주는 딱 한 방으로 끝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내용을 알지만 내용과 복귀 그리고 훈련 상황까지 종합을 해본 결과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다.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부산 이경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이경주 진박사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끝이 나면 바로 이어지는 부산 3경주는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예요. 국산 육군 1300m, 이 7도가 출전하는 단출한 편성입니다. 자, 7도가 출전했다고 해서 적중하기가 쉽다, 이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 단출한 경주일수록 승부를 보는 집들이 많습니다. 빡빡한 편성에서는 이 아끼고 다음을 노려보는 집들이 많다라면 단출한 편성에서는 일단 승부수를 빼들고 보는 마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도 발생하고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보여지는 편성인데, 이번 경주 역시 단출한 7도가 출전했지만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대거 나왔단 말입니다. 혼전도가 있다는 말이죠. 축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인데, 자, 이준동이 왜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냐? 적중에 대한 자신입니다. 직전 경주 철저하게 걸음을 아껴놓고 나오는 놈이 이번 3경주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준동의 복귀에 딱 걸려있는 놈입니다. 뭐 제가 고배당을 2600배를 겐토로 잡았겠습니까? 복귀로 잡아낸 겁니다. 자, 이번 경주도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지만 직전에 결대로 타주지 못한 각지를 완전히 바꿔서 탔던 말이 출전을 하는데, 이번에 기습 선행을 나서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준비를 잘하고 나오는 놈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부산 전반부 3경주에서 직전 경주 각질대로 안 탔던 나쁜 놈을 놓고 갬블을 한번 보자고요. 자, 부산 3경주 옥석을 가려내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m 8도가 출전하는 편성. 자, 이번 경주도 단출한 편성이지만 이 엇비슷한 능력을 보유한 말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혼전도를 보이는데, 이런 경주일수록 옥석을 가려야지 의미가 있는 경주입니다. 4경주 역시 어렵습니다. 8마리가 출전을 하지만 물론 8번 페이 어텐션과 1번 액톤 타이거가 상당한 인기를 얻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할 수도 있지만 노리고 들어가는 말은 바로 6번 매직 블레이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매직 블레이드 훈련을 세게 하면 다리를 전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은 이상이 없다. 이것이 바로 마방에서 이 매직 블레이드를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도 취재기자가 서울에서 또 3명밖에 안 왔어요. 부산에. 그런데 부산 경주를 뭐 여러분들께서 정보가 직접 받는 정보 막 이러는데, 정보 가지고 경마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정보는 참고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6번 매직 블레이드를 이번 경주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실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던데 말 상태가 좋습니다. 매직 블레이드 추천드릴게요. 예, 저는 뭐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릴 말인데, 이 8번 페이 어텐션입니다. 1400m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버텨냈어요. 근데 그 1400m 선행이 편안한 선행이 아니었고 외곽에서 무리를 해서 선행을 나섰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승이에요. 이 5번 미래스타나 6번 매직 블레이드 앞선을 장악하는 이 두 마필이 있지만, 이번에도 외곽에서 김용근 기수가 넘어가는 그림, 아니면 어차피 선입 전개도 가능했던 말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한 전개를 펼치지 않아라도 된다라는 거죠. 가장 편안한 전개가 나오는 8번 페이 어텐션, 이번에도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 두 마리 얘기하고 넘어가고 예. 그런 것보다 제가 18조 이정표 조교사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오늘 부산에서 또 만났어요. 18조에서 이번에 말이 이거 취재 노트입니다. 이 취재 노트인데 제가 이렇게 적어 와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적어 오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절대 정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미래스타가 18조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말 중에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 미래스타와 엘커미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 우리 중독 가족분들이 방송을 보고 참고를 하시는데 우린 사실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무리는 건 아닌데 한 마리씩밖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내용 있는 방송으로 가보자고 이준동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말씀드릴게요. 이 미래스타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셔요? 일단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미래스타는 좀 안 보고 싶은 안 말인데 보고. 왜냐면은 좋아진 조건이라고는 감량뿐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 편안한 선행으로 최적의 전개를 펼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뒷심 부족으로 무너지는 모습. 자, 이번에는 선행도 장담을 못합니다. 얼마만큼 이제 좋아졌느냐가 관건이겠지만은 이 4kg의 부담 중량 말고는 좋아진 게 없다. 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매직 블레이드하고 페이 어텐션만 추천을 드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또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죠. 정확히. 4번 파워챔프가 이번에도 많이 팔릴 거예요. 자, 이 마필 안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안 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안 보느냐가. 이 마필은 조교 때만 잘 뛰는 말이에요. D가 안 좋은 말이에요. 아직까지 힘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조교 때는 잘 뛸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실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뭐 매니피자마, 저로 찬스, 혈통적 기대치는 좋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D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게 바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다시 체크는 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4번 파워챔프가 불안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매직 블레이드, 8번 페이 어텐션 이 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m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혼전 경주가 이제 지금부터 펼쳐지기 때문에 이 현장 체크 꼭 필요한 경주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가 어려운데 물론 축으로 세울 만한 말은 있는 경주인가요? 축이 없나요? 일단 너무 혼전도가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추천을 드리자면 13번 테리우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겸 기수가 훈련을 시켰어요. 이 말 훈련시키고 2조 말에 좀 많이 기승을 하죠. 2조 말에 기승을 하고 말을 이제 자세가 좀 높은 것이 단점이면 단점이고 장점이면 장점인데 말을 등자를 짧게 밟는 게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일단 짧게 밟고 뭐 길게 밟고 이런 거는 네. 이제 자기 스타일인데 될 수 있으면 짧게 밟는 게 이 말한테 부담이 덜 간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등자를 상당히 짧게 밟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13번 테리우스는 기승기수뿐만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4등급 경주에 점핑 출전을 하면서도 상당한 인기를 모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부담 중량을 타는 걸로 판단을 해서 부담 중량을 낮춰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산 4등급 경주에 출전을 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마는 박성광 기수가 인기만큼 뛰어주질 못하자 그래서 김동현 기수로 또 기승을 시키면서 5등급 경주에 나섰었는데 이번이 또 절호의 찬스입니다. 1400m 경주이기 때문에 말 상태는 좋은데 기승 기수가 다부지게 몰아줘야 됩니다. 1400까지는 신인 기수지만 몰 능력이 된다. 이 13번 테리우스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 뭐 한 집 추천을 드릴게요. 9번 아리까리입니다. 왜 이 마필이 되는지 제가 이 8월 23일 경주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아리까리는 모래를 맞으면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보이는 말입니다. 자, 직전에 제가 정확하게 모래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들어온다. 자, 2위를 기록했어요. 이번에는 외체 기선이 아닌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입니다. 자, 지금 2조 강영권 조교사가 300승을 앞두고 굉장히 아홉수를 타고 있는데 9월 11일 금요경마 2조 마방 첫 경주가 바로 이 9번 아리까리와 13번 테리우스입니다. 자, 여기서 300승을 노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나오는 말이 이 두 마필이기 때문에 저희 중독 방송에서는 이 한 집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1번 누리발 불패가 또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이 마필 역시 모래를 맞으면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이 발주를 잘 받아서 앞선을 장악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외곽에서 누리불패를 넘어가는 말들이 있을 경우 또 이번에 부러질 경우가 있다. 전개상 불리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중독은 2조 마방 300승 301승 뭐 계속해서 이 노려보고 있는 9번 아리까리와 13번 테리우스 이 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이 14마리가 출전하는 편성. 자, 역시 이번 편성도 만만치 않아요. 축선정부터 쉽지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14번 글로벌 강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원 기수가 서울에서 지지난주에 아시아 연건 챌린지에 출전을 했었는데 조희원 기수가 이번 주에 4마리의 기승을 합니다. 4마리의 기승을 하는데 이 기승하는 4마리 가운데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이 바로 14번 글로벌 강호입니다. 이 말은 지난 경주 3등을 했습니다. 아쉬움을 많이 주었는데 이번에 조희연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만큼 훈련 잘 돼 있습니다. 14번 글로벌 강호 꼭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5번 워리어킹 말씀드릴게요. 직전 선행 경합으로 무너졌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선행이 아닌 따라가도 되는 전개도 가능한 말인데 일단 게이트 이점이 상당히 좋아요. 외곽 게이트에 발 빠른 말들이 많지만은 일단 5번 워리어킹 이 마필 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맞아요. 뭐 승급전에 나서는 말들, 현군 경험이 있는 말들 역시 능력 차이가 크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변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 19조 마방에 12번 시선 포착 또 많은 인기를 모으지만 자, 저는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불안한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데뷔전 7월 10일 1000m 경주를 보면은 김용근 기수가 선입으로 기승을 했어요. 하지만 끝걸음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8월 7일 1200m에서 역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라는 점이 바로 함정이에요. 외곽 게이트면 더 불안한 말이 12번 시선 포착입니다. 직전에도 게이트가 분리해서 인기도에 부응을 못했듯이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12번 시선 포착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워리어킹 14번 글로벌 강호 이도를 추천드리고 12번 시선 포착은 불안하기 때문에 현장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역시 이번 편성도 축선정이 까다로워요. 잘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11번 플라멘코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4등급 경주인데 2등으로 승급을 했어요. 이 플라멩코 최시대 기수가 모래를 맞히질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박금만 기수로 기승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말을 안 탑니다. 이번 주에 말을 안 타요. 11번 플라멩코는 박금만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더 저는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박금만 기수가 이제 부산에서 지난주에 성적을 냈습니다.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역시 플라멩코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11번 플라멩코. 자, 제가 추천드릴 말은 8번 바이오블루입니다. 단거리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는 말인데 직전에는 1번 게이트가 오히려 이 독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모래를 맞고 유현명 기수가 전 구간 동렬을 하면서 최선의 말몰이를 보였던 말이 바로 8번 바이오블루인데 이번에는 3km 감량의 박재희 기수를 기용했습니다. 8번 게이트입니다. 발빠른 말들은 많지만은 이 바이오블루 역시도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저는 8번 바이오블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 바이오블루, 11번 플라멩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까다로운 경주이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고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2등급 1000m 구두가 출전하는 경주. 자, 또 상위군 1000m. 자, 바로 이 강자들이 출전하면서 혼전들을 보이는 경주. 우리 진박사위원회 메인 승부처입니다. 2등급 1000m 경주가 또 열리네요. 이번 경주 선행을 받아서 승부를 띄울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 레디 웬유와도 지난 경주에 진견 기수, 신인 기수를 기용을 시키면서 선행으로 모색을 했지만 1400 거리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댕동현 기수,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1번 레디 웬유와 봐줘야 되고요. 2번 미라클 킹,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번 경주도 뭐 말씀을 다 드릴 필요가 없이 모든 말들이 다 한 가락씩 하는 말들인데 제가 이번에는 배당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말이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말을 여러분께 남은 시간 더 분석을 해서 이번에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기습 선행 갈 수 있고 자신하는 말, 부담 중량 줄어드는 말 가운데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 한번 노리고 뭐 유성 파이팅이나 5번 유성 파이팅이나 4번 슈프림 매직 그리고 8번 태권낭자 이러한 말들과 엮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배당도 상당히 좋고 빡빡해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빡빡합니다. 부산 경주 서울 경주 다 추석 휴장 때문에 그런데 8경주 한번 갬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8경주 단거리 경주 우리 진박사위원회 메인 승부처였고 자, 바로 이어지는 부산 9경주가 또 후반부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혼합 4군 1000m 이 10마리가 출전한 편성이죠. 사실 이번 편성은 1여 경마에서 이제 출전 등록했던 말들이 이번 경주에 나왔는데 이준동이 일단 뭐 실전 경험도 있는 말이 있고 이 데뷔전에 나서는 말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혼전들을 이루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복귀가 나오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이제 정보와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동이 말씀드리죠. 복귀와 정보가 일치할 때 한구라가 나온다. 바로 부산 9경주 메인 승부처가 일치를 하는 경주예요. 앞으로의 잠재 능력 기대치 그리고 즉시 전력감 그런 말들이 옥석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준동은 메인 승부처로 9경주를 지정했습니다. 전반부 중반부 상승세를 타고 오다 자, 후반부 9경주에서 또 이준동이 정확하게 승리를 장식하겠습니다. 자, 부산 10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편성은 뭐 쉽게 끝나면 이 저배당으로 끝이 나겠지만은 자, 지난번 이 고배당에 이어서 또 이준동이 노리고 있는 고배당도 출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발 앞서 뛰는 진박사 위원님 추천 하나 해주세요.
십경주 뭐 어떤 말을 고배당으로 추천을 드릴지 모르지만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7번 마이블레이드는 19조 김영관 주교수가 관리하고 있는 말입니다. 19조 주전 기수가 임성실 기수입니다. 임성실 기수는 8번 천하올림에 기승을 하네요. 그리고 진겸 기수가 이 천하올림을 탈 것으로 알았는데 임성실 기수가 기승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저는 이번 경주에 7번 마이블레이드를 충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번보다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7번 마이블레이드. 자, 저는 6번 동방대로입니다. 역시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말이에요. 직전에도 조승근 기수가 이 외곽을 돌아 나오면서 전 구간 독려하고 이 무리를 했음에도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말인데, 이번에는 57kg의 부담 중량이 관건이겠지만 역시 1400m로 늘어난 거리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3점 하방에서 이 기대치가 큰 6번 동방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동방대로, 7번 마이블레이드. 자, 제가 노리고 있는 이변마 역시 이놈이 들어오면 999다. 자, 999가 아니에요. 9999 이렇게 4개, 4개가 되는데 쌍승식이 2600배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14번 어메이징 돼지예요. 지금까지 6번을 뛰면서 큰 능력을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 직전 경주 김도현 기수가 철저하게 의지를 덜 보였던 말이에요. 이준동의 복귀에 딱 걸린 말이란 말입니다. 편성은 빡빡하지만 이번에 2주 만에 오야마 기수를 기용했기 때문에 이 14번 어메이징 돼지를 중심으로 많은 승식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내가 제외시키면 혼낼 거지. 아니죠. 혼낼 필요는 없죠. 어차피 이 인기마가 아니고 고배당이기 때문에 뭐 제외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보다 이 말도 물론 이준동 의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5번 샤프게일을 샤프게일은 인기마이고. 인기마예요? 아, 당연하죠. 인기마인데 왜 이 말을 추천을 드려야 되냐 하면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 말이 바로 샤프게일입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샤프게일은 혼자 가면 말이 안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합을 하면 말이 잘 뛰어요. 근데 상대가 강하면 처지기 때문에 또 안 뛰어. 그리고 상대가 약하면 자기가 앞에 가기 때문에 또 안 뛰어. 그래서 항상 옆에 붙여주면 어떤 말이든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이스가 잘 풀려가지고 다행히 옆에 말을 붙여서 레이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5번 샤프게일은 성적을 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앞에서 혼자 의도치 않게 선행을 받거나 뒤에 쳐져서 오면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샤프게일 같은 경우는 불안한 마죠. 불안한 마. 추천드릴 말이 아니라 불안한 마. 옆에 말이 붙으면 더 뛴다. 자, 선행 나서지 못하거나 외측이선에 붙지 못하면 덜 뛰는 그러한 습성을 가졌다라는 내용 같은데, 샤프게일은 이번에 이 선행도 나서지 못하고 외측이선 붙지도 못하는 편승이죠. 혹시라도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가 가능해진다라면 될 이유도 되지만은, 만약에 모래를 맞고 쳐져버리면 뛰려는 의지를 잃어버리는 말이 5번 샤프게일이죠. 이 추천드리는 말이 아니라 불안한 마죠. 불안한 마. 그죠?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반 걱정 우리 반이기 가족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니까 그냥 불안한 말로 생각하십시오. 걱정 반 기대, 이러한 기대 반. 말을 믿고는 정확하게 배팅을 크게 할 수 없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듭니다. 불안한 마인데 뭐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불안한 마로 말씀을 드린다 이거지. 그래요. 예. 자, 6번 동방대로, 7번 마이블레이드. 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600m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쉽지만은 않은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데뷔전 우승을 거머쥔 유아힐 레리어스가 과연 늘어난 거리 1600m를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4번 팔마의 선두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네요. 지난 경주 역시 인기만큼은 뛰었어요. 인기 순위 3위였는데 딱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마신을 졌어요. 8마신 우승마와 8마신 차이로 졌는데 이번에 이 4번 8마의 선두가 선취입이 자유로운 말인데 한번 저는 선행으로 한번 경주에 임해 봤으면, 물론 안쪽에 빠른 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4번 8마의 선두가 이쿠야스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 유아 힐레리어스를 좀 인정을 하고 갈게요. 데뷔전 1000m를 뭐 우승으로 장식했는데 추입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선행마보다 추입마는 늘어난 거리에서 더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아 힐레리어스 21점 아방에서도 이 승군전의 늘어난 거리 극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유아 힐레리어스는 잠재 능력 기대치에 저는 한 표를 더 던지면서 우리 이번 마지막 경주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 유아 힐레리어스 4번 8마의 선두. 자, 이 외에도 될 만한 말들은 많이 있는데 뭐 한번 살펴볼 12번, 말이 있습니까? 12번 겨울왕국은 지난 경주에 역시 인기 순위 1위였는데 입상을 못했죠. 김용근 기수가 상당히 말이 모래를 맞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학가 기수로 변경을 시켰는데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 겨울왕국은 지난 경주에 선행 경합으로 무너졌어요. 선행 경합으로 무너졌지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4번 8마의 선두가 따라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으로 고집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12번 겨울왕국은 선행을 받든 또 따라가든 외곽이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는 조건이 됩니다. 12번 겨울왕국이 이번에는 지난 경주 분풀이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추천드릴게요. 예, 일단 인기 마필들 이번 유아 힐레리어스 4번 8마의 선두 12번 겨울왕국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 빡빡한 경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은 저희 이 진박사 위원과 이준동과 함께 하신다라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주는 유현명 기수와 최시대 기수가 없는 틈바구니에서 어떤 기수들이 활약을 할지도 관심이 가는 그러한 하루인데, 일단 결대로 흘러가면 상당히 좋겠지만 편성을 보나 전개를 보나 이 기승기수들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편성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희는 현장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 많은 적중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준동 의원이 이제 저배당 고배당 관계없이 적중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고배당 말하고 이준동 의원이 얘기해주는 말들하고 잘 엮으면 삼복승도 막 6,000배도 맞출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중독 방송의 매력이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준동 의원과 이 진현중의 또 내용을 정확히 들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600배를 맞췄다고 해서 여기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더욱더 앞으로 경마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주 많은 적중을 이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저희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